한스크린 과학을 말하다 30번째 강독하겠습니다. 105쪽부터 시작합니다. 소제목 2부 4장 4번 물리학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당연히 한스크린은 물리학적 신존재 증명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물리학적 신부정도 동의하지 않지만 물리학적 신존재 증명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범주 안에서 물리학이 이 세상의 이치를 해명하는 거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다 해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분적인 진리인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라 총체거든요. 빅뱅 이후의 현상만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도 다 포함되는 전체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는 겁니다. 다양한 우주론적 사변들처럼 다중우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키플러의 우주론적 논증에 대한 판단도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과연 키플러가 다음 사안들을 합리적으로 증명했는지는 그들이 결정할 것이다. 이건 신학자가 할 수는 없는 거죠. 두 개를 이렇게 두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알려진 물리 법칙들은 우주론적 특이점의 존재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 특이점 이후만 물리학이 말할 수 있는 거죠. 특이점 이전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키플러가 증명했나 하는 게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 특이점은 전통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신에게 귀속되는 모든 속성을 실제로 드러낸다. 여기에 이제 불교나 다른 종교가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이 세 종교가 공통되는 관점에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유실론이죠. 유일신론. 그리스도교는 이 삼위일체론이긴 하지만 그 근본 바탕에서는 같은 하나님 표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초의 특이점과 디자이너 신에 대한 모든 증명 방법이 내게는 그리 미덥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디자이너 신, 이건 티플러가 주장한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게, 특이점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이 특이점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요건 지나가겠습니다. 블랙홀 이론과 호킹이 처음에는 특이점을 배제했다.
그거 주장하다가 나중에 블랙홀을 건네기 위해서 지긴 했지만 티플러가 호킹과 펜로즈의 특이점 정리를 시초의 특이점에 대한 첫 힌트로 이용했다는 것만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40번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네, 호킹, 호킹이 특이점을 배제했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로타르 샤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슈텍대 비르클가이트 은폐된 실제 비운스디 퀀텐 피직 양자 물리학은 트랜센덴츠 초월적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트랜센덴츠 피어트 I가 아니라 T로 바꿔야 됩니다. 네, 피어트 양자의 물리학은 그 초월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독일 출신의 아칸소 대학 물리화학 교수는 물리적 속성과 혼돈되어서는 안 될 의식과 유사한 속성들이 양자 세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그는 태초부터 주어진 우주 내 의식 원리를 도출하고 실제의 배후에 이 실제가 그 책 제목에 나온 비르클가이트예요. 배후에 정신과 유사한 속성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물론 저자는 그런 초월성이 엄격히 증명된 가정이 아니라 신뢰와 희망에 관한 사안임을 전제한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는데 이것도 자기는 좀 불편했다 그 얘기네요. 내가 티플러의 논증을 낱낱이 비판을 처지는 아니나 그건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 티플러의 물리적 신존재 증명을 한스 킹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 어떤 물리 법칙도 무한성의 실제를 함의할 수 없다는 물리학자들의 원칙적 제한 조치에는 동의한다. 나는 티플러처럼 종교적 반대라는 이유로 이 논증을 내치지 않는다. 반대로 여기서 이론 이성은 이론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의 힘, 이걸 뭐 이론 이성이라고 하나? 시공간적 경험을 초월할 능력이 없으므로 유한한 것에서는 무한한 것이 억지로 도출할 수 없다는 칸트의 근본 통찰이 적용되고 있음을 본다. 됐습니다. 뭐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요 대목에서 뭘 하는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들었습니다. 물리학적인 신존재 증명을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다음 소제목 의심스러운 근본 동인. 한 가지 결정적인 점에서는 티플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자. 물리학자는 과학 이론을 자신의 무신론적 확신과 더 쉽게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 과학자는 자기가 하는 그 실증적 연구가 무신론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플레이 주장이 있는가 봐요. 그건 뭐 옳다고 본다는 거죠. 나는 자연과학적 명제를 확립하는데 종교적 동기를 개입시키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바로 그 때문에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신앙뿐만 아니라 과학 정치적으로 몰아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음직한 무신론적 신앙의 배경도 이성적으로 캐묻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물리학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물리학이 이 신학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계속 물어야 된다. 나의 균형감 있는 종교 비판이 예, 한 일이 혹은 할 일인가요?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여태까지 자기가 종교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음, 평가했다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일관된 한스킹의 그 자리매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우주론. 아마 그게 빅뱅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우주가 처음부터 있었다. 그런 우주 모형 같아요.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 머리에 그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끈이론, 촉근이론, M이론 등 많은 이론 가운데 창세기의 도전을 피하고 신의 문제를 도외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주의 특이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목표 하에 발전해온 이론이 무엇인지 나는 판단할 수 없다. 이 특이점 중요해요. 이 신학에서 물리학과의 대화할 때 필요한 겁니다. 아까 위에서 나왔죠. 시초의 특이점과 디자인의 신에 대한 모든 증명 방법이 내게는 믿음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특이점을 믿음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증명 방법이 티플러가 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과학이 신을 부정하려고 하는 관점으로 발전해 온 핵심이 뭔지는 자기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네요. 현 우주의 앞선 원 우주와 빅뱅 이전 시대에 빅뱅이 증명되기 이전 시대에 대해서조차 사변을 늘어놓지만 증거가 없다. 뭔가? 어차피 그 구조들은 빅뱅 이론이 있기 전이 아니라 빅뱅 전. 어차피 그 구조들은 원시 태양에 의해 파괴되었을 것이다. 완벽히 자기 폐쇄적 우주에 대한 물리학의 대이론은 이런 표현들이 확 와닿지 않죠. 자기 폐쇄적 우주에 대한 물리학의 대이론. 이렇게 다른 게 전혀 개입될 수 없이 이렇게 체계를 세워버리는 그것으로 모두 다른 것까지 다 결정해 버리는 그런 교조적인 이론이죠. 도그마죠, 말하자면. 물리학의 도그마. 그것은 스티븐 호킹도 주장했다. 주변도 경계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다. 어떤 경험적 증거도 없다. 그는 이렇게 털어놓곤 했다. 그 우주 물리학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우주는 단순할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자를 위한 공간은 어디 있는가? 뭐 창조자가 개입할 여지도 없이 그런 간단한 건데 그 폐쇄적 물리학인 거죠. 단순하다. 뭐 빅뱅이 있어서 어떻게 됐다. 뭐 그거죠. 미국 물리학자이자 TV 과학 프로그램 작가인 칼 세이건, 그 유명한 칼 세이건. 제가 물리학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두게 된 출발점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기였습니다. 칼 세이건은 자신의 책 서문에서 신의 부재라는 본연의 주제를 언급한다.
그러나 신을 대체하려는 노력도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독일의 물리학자 에른스트 피셔는 날카롭게 지적한다. 호킹이 신경질환 진단을 받을 무렵 사랑에 빠진 그 매혹적인 소녀는 헤어지면서 그녀의 스티븐 호킹이죠. 예, 그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보자.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마치 우주를 자기가 손바닥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설명할 수 있듯이 태도를 취했는가 보죠. 예,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인슈타인, 호킹, 음, 이라고 하는 책. 예, 아인슈타인, 호킹. 거기서 그 헤어진 호킹의 연인의 얘기가 나오는군요. 어쨌든 이런 건 뭐 에피소드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우주론자들이 우주의 초기 조건 문제를 두고 복잡한 수학적 연산으로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와 같은 철학의 기본 명제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놀랍다. 이때 많은 이가 진지하게 자기네 어머니 우주를 만들어냄으로써 우주의 기원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 이 우주의 자기 증식, 그게 대해 얼마나 멋진가라고 외치고 싶을 것이다. 이런 이론을 내세우는 자신감을 보니 러시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레프 란다우의 말이 생각난다. 우주론자들은 종종 틀리면서도 절대로 의심하는 법은 없다. 음. 1994년 내가 주관한 신학자 물리학자 합동 콜로퀴움에도 참가한 바 있는 이론 물리학자 헤르베르트 이름이 뭐예요? 피스턴가? 잠깐. 음,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군요. 피스터. P-F-I-S-T-E-R. 네, 피스터. 그는 2001년 2월 14일의 튜빙겐 대학 고별 강의를 이런 명제로 마무리했다. 같은 대학이군요. 그 튜빙겐에서 현수킹도 거기 있었고 나이가 비슷한가? 78, 70. 현대 이론 물리학은 수학적 사변적 가설의 과잉과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베르크가 행한 것 같은 혁신적 사고 실험의 결핍에 시달린다. 같은 여기서 이거를 끊어줘야 돼요. 혁신적 사고 실험의 결핍에 시달린다. 그의 설명은 이러하다. 오늘날 이른바 물리학자라는 집단은 10년이 넘도록 11차원 혹은 그 이상의 조건 이론, 2종 M 이론, 아이고 복잡해. E8, XE8 그리고 SO 32 그룹 등에서 지나친 자귀를 부리고 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만 하는 거죠.
자규적인 거죠. 지금까지 그들은 검증에 성공한 데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 원칙적으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도 전혀 산출해낸 바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내지른다는 뜻으로 보여요. 특이점에 관한 본능적 반대나 의도적 회피에 대한 이 특이점 중요합니다. 물리학이 넘어설 수 없는 특이점. 정밀 조종이라는 개념하고 연관되죠? 제가 앞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밀 조종, 우주의 정밀 조종. 현재 우주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미세한, 정밀한, 정확한 조정이 있다. 그게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엔 그래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나중에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특이점에 대해 관한 본능적 반대나 뭐 특이점에 뭐가 있어? 그건 다 그냥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다 알게 돼. 의도적 회피에 대한 전문 과학자들의 증언은 우주론 이론 형성의 배후 동기를 무시해도 될 만큼 허다하다. 우주의 초기 조건들에 관한 주변 질문에 이어 마지막으로 시초 전반에 대한 질문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대단하네요. 완전히 과학 철학자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신학자의 입장에서 과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왜 무는 존재하지 않는가? 무. 독일어로 한번 써보려고 그랬더니 니츠입니다. 니츠. 이 n을 대문자로 해야 되나? 무. 명사로 쓴다면 당연히 대문자로 해야 되겠죠. 니츠. 이건 정말 오래된 질문입니다. 왜 무는 존재하지 않는가? 사람은 있고 나무는 있는데 나무와 사람 중간쯤 되는 건 없죠. 그게 무예요. 그건 왜 없나, 그건. 유럽의 양자역학을 미국에 도입한 프린스턴의 존 휠러는 나는 그의 튜빙겐 방문을 즐겨 회상하는데 이 문제를 bit from bit 그런 영어가 문장이 가능한가 보죠. 자, it from bit라는 독창적인 공식으로 요약했다. 어떻게 정보, 비트, 컴퓨터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걸 다 비트라고 그러나 봐요. 어떻게 정보라는 기저에 정보 기저에 세 개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정보 생성 과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정보를 원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원소만 가득한 거잖아요, 지구에. 근데 거기에 뭐 개미도 생기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물도 있고 다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 정보 생성 과정.
발견되지 않았다. 원소, 그 뭐, 생물학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물리학이 발견할 수 있을까? 더 분명하게 말해 관찰, 실험, 수학이라는 자신의 방법으로 실제, 리얼리티 혹은 비리클가이트에 대한 최종 증명을 감행하라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의 근본 구조와 변화 과정에 관한 학문인 물리학에 너무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예. 곱하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정도만 할 수 있는 초등학교 2-3 학년 학생에게 뭐 미분, 적분 뭐 이런 것까지 하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경험을 결정적으로 초월하여 우주의 존재 방식뿐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물어야 한다면 존재 방식뿐만 아니라 돌로 존재하는 거 이게 존재 방식이잖아요. 고체, 물, 액체, 뭐 사람이 나고 죽고 생물 현상으로 방식에 이런 것들이 근데 생명 자체가 뭔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뭔지 물어야 된다면 일종의 형이상학이 요구돼야 하지 않을까. 숱한 학문이 저마다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풀려고 애썼던 세계 수수께끼에 아직도 매달리는가. 이 문장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풀려고 애쓰던 세계 수수께끼에 아직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렸는데도 안 되거든요. 여전히 매달려야 되는 거죠. 매달리고 있냐. 5 번의 1 세계 수수께끼 풀이. 앞에서도 어딘가에서 말을 했을 텐데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수수께끼 풀이. 세계 수수께끼 에밀 뒤 부아르몬은 동물의 근육과 신경의 전개적 현상을 연구한 19세기 베를린의 생리학자다. 독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발음은 이름 자체는 프랑스 사람처럼 들리네요. 프랑스 사람이지만 베를린에 와서 연구를 했는지 모르죠. 그는 자연과학을 문화의 절대적 도구로 고양시켰으나 7가지 궁극 문제에 관해 언급할 때는 지적 겸허함을 잃지 않았다. 그 문제는 세계의 성상과 더불어 성상, 성질과 뭐 상태, 세계의 그냥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성질들이 있잖아요. 뭐 액체, 고체, 기체, 뭐 생물, 무생물, 뭐 그런 것처럼 세계의 그러한 성상과 더불어 제기되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는 없다. 7가지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7가지 문제가 뭐죠? 위에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을 것이다. 이그노라무스 에트 이그노라미무스. 라틴어에 있는 아포리즘 경구 같습니다. 여기서 그가 문제 삼는 것은 무엇보다도 물질과 에너지의 본성과 단순한 감각 지각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다. 또한 운동의 근원, 생명의 기원, 자연의 한목적성, 이성적 사고와 언어의 기원, 자유의지의 실제에 대한 궁극적 설명 가능성도 의심한다. 알 수 없다 그거죠. 음.
그 세계가 수수께끼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인 거죠. 아, 우리가 왜 못 풀어? 다 알잖아. 그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늘 반복돼서 나온 말인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요. 그 수수께끼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아, 그 궁극적 설명 가능성에 대한 의심. 자, 이 문제 다음 그럼 31번째 강독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